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에는 홍선아라는 18세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선아의 아버님이 타계하자 선아의 집은 급격히 가세가 기울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는 어느 시골 마을로 팔리듯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굴 한번 못 보고 혼인한 서방은 병이 깊은 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는 시집 온 첫날부터 서방의 병수발을 해야 했지요. 그렇게 시집 온 지 3년도 안 돼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떠나고 뒤를 이어 곧 서방까지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는 21살의 젊은 과부가 되고 말았지요. 선아는 혼인은 하였으나 서방이 병이 깊어 아직 사내 경험도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아의 집에는 새로 들어온 대봉이라는 젊은 머슴이 하나 있었지요. 대봉이는 키도 크고 무척 건장하였는데 힘도 장사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빨랐지요. 그러다 보니 선아는 대봉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오전에 모두 마친 대봉이가 점심밥을 먹자마자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하도 덥다 보니 대봉이는 잠결에 옷을 벗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바지까지 벗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때마침 선아가 대봉이에게 시킬 것이 있었습니다. 대봉아, 이리 와 보거라. 선아는 대봉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얘가 불러도 왜 대답이 없는 것이야. 대봉이를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자 선아는 대봉이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대봉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선아는 당혹스러워 재빨리 돌아 나왔답니다. 그리고 얼른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선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애고머니나,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내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어쩌자고 벌건 대낮에 저러고 잔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언뜻 본 대봉이의 것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절구대 하나 세워놓은 것만 같았지요. 사내의 것을 처음 본 선아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무척 빨라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아는 호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사내 경험도 없는 데다 이미 자신은 홀로 사는 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선아는 무척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경험이 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였지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으니 살짝 한번 보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선아는 부엌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대봉이 방으로 향했지요. 대봉이 방 앞에 선 선아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숨도 잘 쉬어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선아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대봉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시커먼 절구대 하나가 꼿꼿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것이 사람의 것이라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구만. 사람들은 저리 큰 것으로 어찌 일을 치른단 말이요? 선아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볼세라 후다닥 방으로 돌아왔지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선아는 좀 전에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더 선명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선아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대봉이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대봉이는 머슴이다 보니 선아는 애써 잊으려 하였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날을 샌 선아는 아침 일찍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순이 엄마 있어요. 선아가 부르는 소리에 순이 엄마는 부엌에서 얼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님이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신가요? 그런데 부엌에서 나온 순이 엄마의 손에는 커다란 절구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절구대를 본 선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마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얼굴이 벌겋습니다요. 아니, 잠시 대봉이 생각이 나서요. 아니, 대봉이 생각이라니요. 순간 말을 잘못 뱉은 선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대봉이가 이곳에 왔나 찾으러 온 것이요. 선아는 얼른 둘러대고 순인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하려 했다가 말도 못 꺼내고 돌아 나온 것이었지요. 선아는 이제 절구때만 봐도 대봉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야. 아무리 사내 경험이 없기로서니 생각할 게 따로 있지. 선아는 대봉이 생각을 지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선아는 물레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순인애에게 부탁하려던 공물을 찌으려 직접 찾아간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물레방앗간에 있는 방아를 보자 또 대봉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절구가 내려와 방아를 찌을 때마다 대봉이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여기도 대봉이 저기도 대봉이. 어쩌자고 자꾸 내 눈에는 대봉이만 보이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 선아도 참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온통 대봉이만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아는 고심 끝에 대봉이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어라 마님. 오늘은 점심 먹고 읍내장에 가서 무명천 세필만 사오고 주막에 들러 술도 한잔하고 오너라. 그리고 늦더라도 날 꼭 깨워야 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점심때가 되니 점심을 먹은 대봉이가 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꼬박 하룻거리를 점심때 보냈으니 대봉이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무명천도 사고 술도 한잔한 대봉이가 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님, 무명천을 사왔습니다요. 대봉이가 마님을 여러 번 불러봐도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헌데 늦더라도 깨워달라는 말에 대봉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안방에 들어서니 마님은 자고 있었습니다. 헌데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이었지요. 못 볼 것을 봐버린 대봉이는 다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늦더라도 꼭 깨워달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대봉이는 마님에게 다가가 마님을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마님 지왔습니다요. 그런데도 마님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마님의 살결은 무척 희고 고운 것이었지요. 그렇게 깨끗한 속살을 처음 본 대봉이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피가 어딘가로 쏠리는 것이었지요. 술 기운까지 오른 대봉이는 어느새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봉이가 뜨거운 열기를 남기고 돌아가자 선아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 움직일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이부자리에는 선홍빛 장미 한 송이도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선아는 대봉이만 보아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도 너무 생생했지요. 하지만 대봉이는 선아를 보아도 아무런 내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대봉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요. 아니, 대봉이는 기억을 못하는 것이야. 어째 나만 설레고 쑥스럽고 한 것이야. 그렇게 선아는 대봉이만 보면 얼굴이 붉어져 피해 다녔습니다. 대봉이가 뭐라도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대봉이는 아무 표현이 없다 보니 선아만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었지요. 대봉이가 기억하면서도 내색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술기운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선아의 마음은 온통 대봉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대봉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그날 밤 일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든 게 궁금하고 궁금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대봉이 눈치만 보던 선아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대봉이를 다시 한번 더 떠보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선아는 대봉이가 돌아오기 전에 대봉이 방에 술상을 봐 놓았답니다.
그러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대봉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아니 웬 술상이여, 웬 떡이람. 대봉이는 앉자마자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술을 단숨에 들이킨 대봉이가 소피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지요. 그렇게 소피를 보고 오던 대봉이는 마당에 떨어져 있는 마님의 옷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의 옷을 주워 안방으로 찾아갔지요. 마님, 주무세요. 여러 번 불러봐도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봉이는 마님의 옷을 들고 안방문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실오라기도 하나 없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대봉이는 또 술기운에 사내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대봉이가 돌아가자 선아는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황홀감은 2배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어도 대봉이는 평소와 또 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라. 어젯밤 일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대봉이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는 대봉이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선아는 자신을 여인으로 만들어준 대봉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이제야 진정 대봉이를 통해서 여인이 된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선아는 대봉이가 생각이 날 때마다 대봉이 방에 술상을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옷을 떨어뜨려 놓으면 대봉이는 어김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사내가 되는 것이었지요. 대봉이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선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봉이만 있으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아는 대봉이에게 닭도 잡아주고 고깃국도 끓여주었습니다. 대봉이가 맛있게 잘 먹는 것만 봐도 선아는 기분이 좋았지요. 선아는 지금까지 어떤 사내에게도 마음을 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한테도 마음을 주진 못했었지요. 그런데 대봉이는 달랐습니다.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말이 머슴이지 선아에게는 서방님 이상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대봉이만 보아도 선아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제야 처녀 같은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갖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선아는 대봉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의 삶은 행복해도 너무 행복하였지요. 이곳에 대봉이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대봉이라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관병들과 사병들이 들이닥쳐 대봉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아는 번뜩 대봉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로, 그런데 대봉이는 왜 찾으시는 게요? 그건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어. 허나 대봉이는 중죄인이어서 대봉이가 있는 곳을 대시오. 아마도 장애가 쓸 것이요. 괭이가 부러져 괭이자루 사러 간다고 나갔소이다. 틀림없어. 만에 하나 대봉이를 숨기려다 들통나면 그대 또한 무사치 못할 것이오. 사병들은 겁을 잔뜩 주고 장터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아는 서둘러 밭으로 뛰어갔지요.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오도록 선아는 달리고 달렸습니다. 어서 대봉이를 피신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렇게 밭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선아는 대봉이를 불렸습니다. 아니 마님께서 어떻게 밖까지 오셨어라? 대봉아, 큰일이다. 관병들이 들이닥쳐 너를 찾더구나. 내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선아의 이야기를 대봉이는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봉아,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대봉이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내 할 일이 생겼으니 당분간 집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아니, 대봉아, 그게 무슨 말이더냐? 나는 너밖에는 없단다. 그러니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마님이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일을 해결하고 마님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대봉이는 마님을 버락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아는 깜짝 놀랐지요.
대봉이가 술도 안 했는데 마님을 끌어안으니 선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선아도 대봉이를 힘껏 안았답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으니 두 사람은 있는 힘껏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이별의 포옹을 마친 대봉이는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 대봉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선아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마음 주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 쫓기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떠나는 대봉이를 보며 선아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렸지요. 그렇게 대봉이를 떠나보내고 눈이 퉁퉁 부어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는 관병들과 사병들이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봉이를 어디에 숨기고 오는 것이오? 어서 대봉이를 내놓으시오. 숨기다니요. 나는 대봉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오. 여봐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인연을 관으로 압송하거라. 사병들은 선아를 관하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초를 시작하였지요. 대봉이 있는 곳을 대지 않으면 내년에 사지가 찢어질 것이다. 그러니 어서 대봉이 있는 곳을 대거라. 정말 모른다 하지 않았소. 어찌 내게 이리 모질게 구는 것이요. 여봐라, 인연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들거라. 그리하여 관아에서는 선아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선아는 문초를 받다가 기절하기를 수차례나 반복하였지요. 사지가 찢기는 한이 있어도 선아는 대봉이를 지킬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었던 것이었지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대봉이는 한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을 지나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지요. 누이시오. 봄에 피는 수선화. 그러자 대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이장수. 별일 없었나 박장수. 자네가 용안대군의 사병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병판대감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네.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장수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잠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숨어있는 곳까지 사병들이 찾아왔더군. 그러니 이곳도 발각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네. 그렇지 않아도 병판대감께서도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네. 용안대군이 주상을 당장이라도 하야시킬 기세라네. 이제 자네도 왔으니 이를 서둘러 처리하세. 대봉이는 특수임무를 전담하는 부대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과 모든 관을 장악한 용안대군이 임금에게 하야할 것을 요구했지요. 그러자 임금은 유일한 충신인 병판을 불러 용안대군의 약점을 찾으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병판은 특수임무만을 전담하는 장수들을 불러 용안대군의 뒤를 캐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지요. 포도청과 한성부 의정부 사원부까지 죄다 용안대군의 손에 있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곳은 병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명으로 병판은 장수들로 구성된 특수반을 만든 것이었지요. 역모를 입증할 만한 증자를 찾아야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아직 증자를 찾지 못했네.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이장수. 우선 내가 10명을 데리고 가서 용안대군의 사병들을 유인할 테니 자네가 용안대군의 처소로 들어가 증자를 찾아보면 어떻겠나. 만에 하나 용안대군의 집에서 증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병판까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네. 허나 시기를 놓치면 우리 모두 어차피 참수를 면치 못할 것이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모험을 걸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장수 말을 들어보니 자네 말이 맞네. 시기를 놓쳐 목이 떨어지느니 모험을 한번 걸어보세나. 그럼 언제가 좋겠나? 앞으로 3일 후면 칠흑같이 어두운 개기월식이 있네. 이때가 가장 좋을 듯하네. 알았네. 그럼 내 병판께 보고하겠네. 그리하여 박장수와 대봉이 이장수는 특수임무 장수들을 각각 10명씩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대봉이는 10명을 데리고 용안대군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고 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박장수와 10명의 장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개기월식이 시작되어 달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빛이 모두 사라지자 대봉이와 장수들은 일제히 용안대군의 사병들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용안대군의 집에는 수백 명도 넘는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배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용안대군의 사병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병들이 쓰러지고 달빛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봉이조는 후퇴하는 척하면서 용안대군의 사병들을 유인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퇴하는 검객들을 용안대군의 사병들은 살려보낼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용안대군의 모든 사병들이 동원되어 대봉이조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장수가 이끄는 조가 용안대군의 집으로 침투해 들어갔지요. 박장수는 용안대군의 호위무사들을 제압하고 용안대군을 포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자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아무리 찾아도 증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장수는 용안대군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용안대군, 영모를 모의한 문서를 내놓으시오. 내 놈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하였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것이냐. 내 놈들이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어차피 우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여. 그러니 목숨 따위로 우릴 겁박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어느새 용안대군의 사병들을 따돌린 대봉이가 들어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요. 대봉이의 눈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용안대군도 겁을 잔뜩 먹는 눈치였지요. 용안대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파악한 대봉이는 검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려칠 것만 같았지요. 알았다. 멈추거라. 겁먹은 용안대군은 영모에 가담한 연판장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연판장은 병풍 속 그림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증자를 찾았으니 어서 병판께 기별을 하시오, 박장수. 그리고 용안대군을 포박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였는데 어느새 용안대군의 사병들 수백 명이 달려와 애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명으로 수백을 상대하기란 역부족이었지요. 사면초가에 빠진 대봉이와 박장수 그리고 20명의 장수들은 서로를 등지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20명의 장수들이 용안대군 수백의 사병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병판이 수천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끌고 온 것이었지요. 병판도 목숨을 걸고 이판사판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행히도 증자를 손에 넣은 덕분에 용안대군을 추포하여 그 죄값을 받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잡아들일 수가 있었지요. 그리하여 공로를 인정받아 대봉이와 박장수는 장수에서 장군으로 특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무를 완수한 대봉이는 말을 타고 선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실 대봉이도 선화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대봉이가 술은 먹었지만 선화와의 일은 모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자신은 쫓기고 있는 몸이다 보니 선화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화에게 달려가는 대봉이의 가슴은 뛰고 또 뛰었답니다. 그리고 대봉이는 선화를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그대를 사랑하오. 그러니 나와 혼인합시다. 대봉이는 이런저런 할 말을 생각하며 신나게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달리고 달려 선화의 집에 도착한 대봉이는 선화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에는 선화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대봉이는 옆집 순이네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마님이 안 보이는데 마님은 어디를 가신 게요? 아이고 대봉이 아닌가벼.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아, 말도 말게 관아에서 마님을 잡아가서는 아직도 풀어주지를 않고 있다네. 대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인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말 타고 관아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관아까지 말 타고 들어간 대봉이는 선아를 찾았습니다. 아니, 내 놈은 웬 놈이냐? 웬 놈이길래 감히 관아까지 쳐들어오는 것이냐? 이곳에 선하 여인이 있다 들었다. 선하 여인을 어찌 잡아다 가둔 것이냐? 내 놈이 무엇이길래 그 여인을 찾는 것이냐? 당장 내놓거라. 아니, 이놈이 무례하기 짝이었구나. 여봐라, 이자를 추포하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자 관졸들이 대봉이를 추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들은 죄가 없으니 물러거라. 나는 병조의 이영 장군이다. 날 막는 자는 누구든 베어버리겠다. 그러자 관졸들이 쫄아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안대군의 사병들은 이미 한양 소식을 듣고 모두 내빼고 없는 것이었지요. 아니, 자네가 이영 장군이라는 것을 어찌 믿으란 말이냐? 내 놈도 내가 추포할 것이다. 영모에 가담한 죄로 당장 목을 베어도 시원찮으니 어서 선하 여인부터 내놓거라. 대봉의 서슬퍼런 검을 본 사또도 오금이 저리는 것이었습니다. 용안대군의 사병들이 찾아와 협조를 해준 것뿐인데 대역죄인으로 몰릴 판이었지요. 나는 용안대군의 패거리가 아니요. 단지 사병들이 찾아와 겁박을 하니 협조를 해준 것뿐이요. 내 놈이 대역죄인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터. 그러니 어서 죄 없는 선하 여인부터 꺼내오거라. 그러자 사또는 관졸들과 같이 옥사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봉이도 옥사로 따라갔지요. 그렇게 옥사로 찾아간 대봉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초를 너무 심하게 당해 선아는 초주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밥과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아 선아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선아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서 가서 의원을 데려오너라. 관졸들은 대봉이 말에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원이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마님을 살펴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쯧쯧 틀렸어. 너무 늦었소이다. 아니 너무 늦다니 그게 무슨 말이여. 너무 문초를 심하게 받은 데다 먹지를 못했으니 살아날 가망이 없소이다. 아니되어 반드시 살려야만 하오. 어떻게 살릴 방도가 없겠소. 나 같은 시골 의원들은 이게 한계요. 궁궐에 있는 어이들이라면 모를까. 방금 어이라 했소. 어이들은 일반 시중에 없는 특별한 약재들을 가지고 있어. 나라님만을 위한 아주 귀한 약재들이요. 그렇담 내가 올 때까지 예서 이분을 치료하고 계시오. 내 반드시 어이를 데리고 오리다. 그리하여 대봉이는 선아를 관아의 안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말 타고 곧바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대봉이의 사정을 들은 병파는 서둘러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주저없이 어이를 내주었지요. 그리하여 대봉이는 어이를 말에 태우고 다시 선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선아를 살펴보던 어이는 가져온 약재를 선아의 입에 떨어뜨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이는 선아의 옷을 벗기고 수십 군데에 침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침을 놨다 뺐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어이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다시 동이 뜰 때까지 어이는 침을 계속 놓았습니다. 밤새도록 어이는 선아를 붙들고 치료를 하였지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소. 허니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소. 그 말에 대봉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좋아했으면서 좋아한단 말도 한 번 못했고 사랑했으면서 사랑한단 말도 한 번 못했었지요. 어이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 달렸다 하니 대봉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대봉이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가는 선아를 대봉이는 절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봉이는 선아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였지요. 어찌나 울어댔는지 대봉이의 눈물은
흐르고 흘러 선아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아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은 입속으로 흘러들어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이가 다시 선아를 진맥해 보았습니다. 맥박이 살아나고 있소이다. 꺼질듯 희미하던 맥박이 점차 빨라지고 있소. 어이의 말에 대봉이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늘을 날 것만 같았지요. 선아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더 지나니 선아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날 알아보시겠소? 선아는 대봉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날 몰라보시겠소? 대봉이가 재차 물어봐도 선아는 대봉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주변 인식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몸은 살아났으나 정신까진 돌아오지 못한 것 같소이다. 어이의 말에 대봉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하면 정신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요. 심장은 다시 뛰게 하였으나 나간 혼은 돌아오질 못했소. 그러니 앞으로 백치가 되어 누워서 살게 될 것이요. 만에 하나 혼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기적이요. 대봉이는 다시 선아를 붙들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백치가 된 선아에게 미안하고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것이었지요. 대봉이는 선아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는 있으나 의식이 없는 선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요. 대봉이는 장군의 직을 버리고 나와 선아의 집에서 선아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아에게 밥도 챙겨 먹이고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었지요. 그리고 팔다리 어깨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맨발로 마당에서 걸음걸이 연습도 시켜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대봉이는 선아의 발을 매일 씻겨주고 주물러 주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대봉이는 선아를 업고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뒤에서 웬 여인이 대봉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대봉이는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대봉이는 다시 선아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웬 여인이 또 따라 부르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대봉이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혹시나 해서 대봉이는 선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아의 얼굴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선아가 대봉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눈이 휘둥그레진 대봉이의 눈에는 눈물이 흠뻑 맺히는 것이었지요. 정신이 돌아오신 게요? 이신지는 모르오나 제겐 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까지 하는 선아를 본 대봉이는 선아를 보라 가났습니다. 그리고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지요. 선아의 기억은 돌아오지 못했으나 정신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대봉이가 자신을 업고 불러주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선아도 대봉이가 자신을 무척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과거의 기억은 없었지만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선아는 점점 정신이 맑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걷기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단지 기억만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아에게 대봉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자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도 대봉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지요. 과거의 기억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낭자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사랑하오.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대봉이의 말을 들은 선아의 입가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대봉님의 깊고 깊은 사랑은 제겐 너무 과분합니다. 하지만 대봉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대봉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의 언약을 하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한시도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답니다. 아, 저 대봉이가 머슴이 아니라 장군이었다는 것이야. 아, 그것이 참말이요? 아, 그렇다니깐. 그런디 대봉이 물건이 절구대만 해서 이름도 대봉이라는 것이야. 아니, 뭐셔? 그런디 처음인데 절구대만한 것을 넣었다고? 아, 그렇다니깐. 마님이 하루 종일 대봉이한테만 붙어있는 것 보면 모르겠어. 오메 시상에 참말로. 절구대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잉?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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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